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외국 정상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조차 대표단 인원을 대폭 축소해 장관급 인사는 한 명만 동행했는데요. 애초에 일본은 개회식에 100여 명 정도의 외국 정상들을 초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질 바이든 여사와 마크롱 대통령 정도가 정상급이라 할 만했을 뿐 외국 정상들은 앞다투어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조차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한 2016년 리우 올림픽에도 40개국에서 개회식을 찾았다고 전하면서 도쿄 올림픽은 참 씁쓸한 올림픽 외교가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마크롱 대통령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다음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프랑스 파리이기 때문에 관례상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것뿐인데요. 그런데 스가 일본 총리는 다른 인사들과의 회담 시간을 한 사람당 30분 내외로 조정했지만 질 바이든 여사와는 부인 마리코 여사까지 동반해 만찬을 가지는 등 마크롱 대통령보다 질 바이든 여사를 더 국빈 수준으로 예우해 일본의 지나친 친미 행보라는 눈총까지 받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인지 마크롱은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성화봉을 건네받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협력이라는 가치를 품고 있는 올림픽 정신을 이어가야 하고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올림픽을 축하하러 온 정상의 발언이라기에는 어딘가 뼈가 있는 듯한 발언입니다. 일본의 한심한 방역 실태를 비꼬는 듯한 느낌인데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막대한 적자가 날 게 뻔한 올림픽을 겨우겨우 치르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뼈아프게 들릴 듯합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어색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본에서 공동 양육권 문제로 경기장 밖에서 2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프랑스인 뱅상 휘쇼 문제 해결을 스가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꺼낸 것인데요. 올해 39세인 전 노무라 증권 직원인 이 프랑스인 남성은 소송을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뒤 6세 아들과 4세 딸을 둔 그는 3년 전 일본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3년간 두 자녀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7월 10일부터 올림픽 경기장 밖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혼하거나 결별한 부부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2019년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에게 이 내용을 강하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우려한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베 총리에게 호소했지만 아베 총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2년째 이 문제는 조금의 진전도 없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에도 같은 내용을 스가 총리에게 전달했지만 스가 총리 역시 회담 이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7월 24일 입국한 지 이틀 만에 스가 총리와의 간단한 회담만 마치고 곧바로 일본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도쿄올림픽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이 해킹당한 문제가 크게 터졌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르몽드와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등 전 세계 16개 유력 언론사가 각국 정부가 이스라엘 민간 보안 기업 NSO 그룹이 개발한 해킹용 프로그램 페가수스로 유력 언론인들과 각국 정상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커다란 파문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페가수스는 이스라엘 민간업체 NSO 그룹이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분석한 휴대전화 67대 중 37대에서 페가수스 감염과 침투 정황이 발견됐는데 공격 대상에 마크롱 등 국가 정상급 인사도 포함돼 있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페가수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세계 40개국 60개 정보기관에 수출도 했고 원래는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감시 목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르몽드,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사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페가수스가 반정부 시민단체나 언론인 사찰에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해 의심자 명단에 마크롱을 비롯한 대통령 3명, 총리 10명, 국왕 1명도 포함됐다고 하니 각국 지도자들이 호주머니 안에 스파이를 넣고 다닌 셈입니다. 페가수스로 휴대전화를 해킹하면 상대방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연락처, 위치 정보, 사진, 동영상 등을 빼내는 것은 물론이고 카메라와 마이크 감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정보가 탈탈 털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페가수스가 보안을 뚫어버린 휴대폰 중 34대, 즉 92%가 보안에 자신 있다던 아이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플은 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조해왔고 그동안 아이폰에서 사용자 동의 없는 정보 추적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며 보안 기능이 강력하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랬던 아이폰이 페가수스에 이렇게 속수무책 뚫리다니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도 광고와 달리 아이폰은 페가수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페가수스에 노출된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논란이 됐던 이탈리아의 해킹팀 감시 툴 사건 이후 한국에선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크롱은 단 이틀 만에 일본을 떠난 상황에서 나루히토 일왕까지 공개적으로 올림픽을 비판하면서 스가를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은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감염증에 만전을 다하면서 대회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뼈아픈 말을 했는가 하면 도쿄올림픽 개회식에서도 축하라는 단어 대신 기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측은 종전과 같은 축하 표현을 하도록 막판까지 조율했다고 합니다. 물밑에서 이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왕의 의지가 워낙 강해 더는 어쩔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일왕의 이런 태도는 올림픽 개최를 통한 지지율 제고를 노리는 스가 정권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일본에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일왕의 축하를 받지 못한 올림픽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림픽을 통해 일본의 처참한 실태가 전 세계에 퍼지다 보니 일왕 입장에서도 스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손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일본 총리실에는 올림픽 징크스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하계 혹은 동계 올림픽이 열린 해에 예외 없이 총리가 사임한 바 있어 스가 총리 역시 올림픽 이후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선 지금까지 1964년 도쿄 하계대회 이후 3차례 올림픽이 열렸는데 3번 모두 대회를 개최했던 총리가 올림픽이 끝나고 사임했다고 합니다. 스가 총리는 올해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스가의 계획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베 전 총리는 이런 징크스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미리 사임을 한 뒤 험한 꼴은 스가가 보게 하고 다시 총리로 돌아오려는 꼼수를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베의 전략이 주요했던 걸까요? 얼마 전 스가 총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성을 잃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올림픽과 확진자 관련 불편한 질문을 하자 스가 총리는 노기가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스가는 룰을 지키라고 역정을 내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막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만신창이가 된 올림픽 자체만큼이나 이날 스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는 전언입니다. 도쿄올림픽 관련 참담한 소식은 연일 흑역사를 갱신하고 외신을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선수촌은 지금 세탁물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선수촌 내 세탁소에 빨래를 맡기고 이를 되찾아오는데 무려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한다는 겁니다. 빨래를 맡길 때 등록한 바코드를 찍으면 세탁소에 배치된 조직이 직원이 창고에 들어가 그와 일치하는 바코드 꼬리표가 달린 세탁물을 찾아 전해주는 식인데 문제는 창고에 그런 세탁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바코드 꼬리표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 선수들이 일일이 꼬리표를 확인해 겨우 방에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1시간씩 줄을 서야 한다면 방역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탁물을 찾다가 코로나에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수촌 시스템도 잘 갖추지 못한 일본의 엄격한 방역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 현지 선수단 종합상황실에 중앙역학조사관을 파견했는데요. 파견단은 선수촌 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연락관과 협력해 24시간 선수단 방역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선수단에 한해 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